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13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단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강릉 지역 가뭄의 해소가 되는 근본 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주말에 또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이 또 있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는 그런 행복한 주말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한 줄 명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살다 보니 돈이 많은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훨씬 좋더라. 살아보니 돈이 다가 아니고 젊은 게 다가 아니고 많이 배운 게 다가 아닌 소박한 게 제일 좋더라. 살아온 동안 사람 귀한 줄 알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마음 비우고 낮은 자세로 베푸는 사람이 최고더라. 감사 스마일이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한 이 명언을 실천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스님들도 지금 살아보니까, 또 살아온 동안 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본인만의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디 장점을 갖다가 더 부각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1984년생 고교동창, 20년 후에 인생 궤적은 확 달라졌다. A씨, B씨를 갖다가 비교를 했는데요. 결론은 거주지가 부산에 있는 거와 서울에 있는, 그리고 부동산 자산으로 해가지고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를 갖다 나왔는데, 친구들 중에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확실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자산의 그런 범위가 달라져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 쪽, 부동산 쪽에 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또 금융 쪽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또 그런 친구들의 마인드는 확실히 다르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똘똘한 한 채라는 이 잘못된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양극화가 더 가속화됐고, 제가 엊그제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똘똘한 한 채를 근본 이재명 정부에서 없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 똘똘한 한 채를 더 가속화, 더 부추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거는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주 만에 상승폭 커진 서울 집값, 마포, 성동, 분당 규제지역 초입기. 제가 또 뒤에서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정부에서는 공급의지 밝혔지만 강북에 있는 한강벨트 중심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한 주 사이에 0.18에서 0.28%, 즉 다시 말해서 한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5배 정도 지금 상승했고요. 규제지역 되면 LTV 40% 해가지고 10억에서 15억 구매 수요가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토어제 나오기 전에, 규제지역 나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 가용 범위 내에서 조금 상급지로 가자라는 그런 수요가 더 증가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627 대책이 더 파급이 더 컸는데, 이 97 공급 대책은 생각보다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다.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 당장 공급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갖다가 시장에 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까지 관망했던 수요자들이 오히려 이제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갖다가 하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 박병찬 대표님이 이제 9월 7일 대책 관련해가지고 피드백을 이야기를 했는데, 감스님들께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많이 급하고요. 지지난 정부 때부터 이미 추진했었던 공급 대책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공급되었나? 진짜로 하나도 지금 공급된 게 없습니다. 27년도 서울 전역 공급은 7천여 가구. 제가 뒤에 이제 윤재 팀장님의 그런 오프라인 세미나를 뒤에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겠지만, 제가 작년 10월에 오프라인 세미나 갔을 때 윤재 팀장님이 24년 10월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풍선 효과를 이야기를 했었고 26년은 공급 절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25년도는 지금 풍선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정말 공급 절벽의 그런 화두와 우리가 이제 직면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내년까지는 그래도 서울 전역에 공급이 2만 가구가 있지만 이게 많은 세대수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착공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대안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 물량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라지고 있고요. 반전세라든지 월세가 가속화되면서 이 주거 사다리, 특히 중산층 이하 서민층은 이제 전세도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기 신도시는 아마 1차 선도지구가 끝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신축 브랜드 대장급에 있는 아파트들의 메리트는 더욱더 앞으로 높아질 것이다. LH 시행 공공정책은 역사적으로 다 실패를 했는데 이 LH 시행을 다시 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들고 나와서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가. LH 부채가 거의 200조인데 아마 내년 되면 더 증가할 것이고, 뭔 돈으로 지금 시행을 할 것인가. 지금처럼 또 국채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할 것인지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공급은 한다는데 수요는 억제하는 중이면서 이도저도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정책을 실현하려면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야 되면서 풀려난 유동성을 수요 억제로 막을 수는 없다. 화폐가치 하락에 베팅하면 된다라고 지금 박병찬님이 이야기해 주셨고, 감사 스마일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지금은 돈을 갖다가 소유하는 것보다 일단 자산을 소유해야 되고, 제가 최근에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셨던 분들 중에 금매가 나오게 되면 금매를 잡을 거다, 지금 돈을 갖다가 일단 갖고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정말 급하지 않은 분들은 금매를 내놓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되실 분들은 아마 올 연말, 특히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아마 매도를 갖다 서두를 것이다. 오히려 그런 물건들을 지금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단기적인 대응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1년을 내다보지 마시고 최소 3년, 4년, 5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갖다가 소유하는 전략을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다주택자 연내 집 매도해서 세금 규제 피해야 된다. 참,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찐팬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감사스마일 주변에 저에게 이제 상담하러 오신 분들께는 제가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일단 2주택으로 일단 주택을 갖다 줄여 나가야 된다. 그리고 연내 집을 매도해서 당장 내년 5월, 뭐 예를 들어서 5월달이 될지 뭐 6월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과세가 일단 없어지게 되면, 양도세 중과가 지금은 시행되고 있지만 내년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 아마 이런 것들을 손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증여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정부의 지금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방침은 사실상 증여세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깔끔하게 내거나 출처가 확실한 대출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 드렸고, 다주택자들은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연내 집 매도해서 이런 세금 규제,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 일단 피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릴 겁니다. 왜 점점 수원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높아질까요? 건축비가 계속 올라서죠. 토지 가격도 오르고 있고 높은 분양가에도 분양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역세권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수원에 무주택자리 많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없습니다. 신축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미래 수원시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 건설회사는 신축 수요들의 분양 가능한 분양가를 파악합니다. 전세금이 너무 높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여기다가 초원을 갖다가 고향으로 만약에 변경해가지고 왜 점점 고향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높아질까? 앞으로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민간 분양가는 최소 8억이고요. 만약에 옵션을 갖다 하게 된다고 하면 9억이 다 넘어갈 것이다. 오히려 이제 지난번에 장항 S1에 있는 84, 6억대 분양가는 마지막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공공분양도 앞으로 내년에 창릉 S1이라는 S4 블록 나오더라도 아마 8억이 넘어서 분양가가 나올 거고, 옵션 하게 되면 9억이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라든지 고양시에 추가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을 갖다가 하는 단지, 국방대학교 부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공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민간에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 최소 10억이 넘어갈 겁니다. 제 말씀 안 믿으셔도 괜찮지만 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고양시 아파트 84 기준으로 해가지고 9억 이하, 특히 6억대 있다라고 하시면 진짜 추석 전에 매수하실 것을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 지금 이제 추석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도 계획돼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것이고 공급은 더 힘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매도인들도 이게 파는 게 더 나을까? 차라리 이걸 가져가자. 그렇게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윤재 팀장님의 25년 부동산 풍선효과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시장 전망을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 때 듣고 감사 스마일 찐팬분들께 이 영상을 갖다 공유를 했는데, 이때 여기 나오죠. 25년 풍선효과, 26년 공급절벽, 24년 인플레이션.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진짜 다 정리를 했어요. 데이터로 바라보는 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제가 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너무 많이 또 예상했던 부분들이 많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또 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다음 주 주중에 일단 전체 공개를 해서 감사 스마일 찐팬이 아니시더라도 과연 1년 전에, 그러니까 10개월 전에 윤재 팀장님, 지금 윤재 랩장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어떤 인사이트로 이야기를 했고 제가 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만약에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감사 스마일 이야기를 듣고 믿고 의사결정을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진짜 더 잘된 케이스고, 오히려 저는 이때 이 영상을 갖다 보시고 의사결정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은 뭐 무릎을 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감사 스마일 찐팬분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공교롭게 또 오늘 감사 스마일 찐팬 또 오프 모임이 있습니다. 벌써 지금 한 4번, 5번째 지금 오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 두세 분 정도 지금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또 여러가지 부동산 인사이트 포함해가지고 그런 투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혹시라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감사 스마일 찐팬이 되길 희망하시면 간단합니다. 여기에 찐팬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한 달에 5,000원 정도 감사 스마일에게 후원해준다는 그런 개념을 하시면 되고, 저는 100명까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거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는 60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0명까지만 제가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만약에 이제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그런 투자 관련해가지고 인사이트를 꾸준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감사 스마일 TV 찐팬이 되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은 오늘 한 5가지 이야기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당구쌤이 부동산 경제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 물량 및 착공이 부족하다. 이거 보시게 되면 서울 입주 물량이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서울 입주 물량이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착공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수요는 최소한 이 정도의 지금 수요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착공 물량도 떨어지고 일단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있고,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은 일단 28년까지는 입주 물량 초부족 확정이 되어 있고, 심지어 올해 착공 물량도 죽쓰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공급을 갖다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135만원을 갖다가 이제 나누기 해봤더니 5년 동안 27만원씩 돼 있는데, 진짜로 이런 것들은 불투명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믿고 싶고 정부가 이걸 꼭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5년 동안 내 집 마련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전세나 월세를 살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아니다, 나는 정부 말을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의사결정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추가 공급이 미지수입니다. 내수 경기, 민간 소비라든지 투자 증가율이 그게 좋지 않습니다.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도 않고 있고, 건설 투자 부분은 아예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11.7%로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등등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건설 투자가 급감되어 있고 추가 공급이 불투명합니다. 이 추가 공급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금 공공에서 이걸 분양을 갖다 한다라고 하니까 저는 더더욱 문제가 많을 것이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 공급 절벽, 물론 27년에 그런 부동산 키워드는 올 하반기에 나오겠지만 진짜 무서울 정도로 윤기혜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적중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이 더 큰 문제가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임대차 입법을 개정해가지고 아마 계속적으로 뭐 6년, 8년, 10년을 갖다가 전세나 월세를 살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집이 아니고 임대 아파트로만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공공임대에서 지금 살기 싫다라는 이 공실만 6만 가구 수요자들이 지금 임대 아파트를 싫어하고 있어요. 실효성 없는 공공임대 확대라든지 미임대 공공임대가 5년 새 135%가 지금 넘어갔는데, 여기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공공임대도 방 3개 화장실 뭐 2개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런 공공임대가 없습니다.
방 3개 화장실이 그나마 좀 큰 그런 평수로 좀 되어 있고, 방 하나, 방 2개의 공공임대가 과연 3인 가족, 4인 가족이 살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해준 건지, 그리고 임대료 손실만 올해만 600억이 넘는데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것들을 LH 부채를 갖다 늘려 나가는 것인지, 진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책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화폐 발행 잔행이 지금 다시 되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일단 돈이 지금 정말 많이 풀리고 있어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22일부터도 국민 대상으로 또 90%를 대상으로 10만원씩 또 돈을 갖다 뿌린다고 하니까, 일단 한국은행이 찍어서 국민에게 내보낸 돈, 화폐 발행 잔액이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엄청 급등했는데 그때처럼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해드리면, 공급이 부족한데, 향후 공급도 부족한데 디벨로퍼들은 투자로 신규 공급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돈은 이미 시중에 더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 집 마련, 특히 자산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돈의 가치, 화폐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9월 7일 대책 때문에 이제 상승폭 더 키운 서울 집값, 마포라든지 성동, 분당 규제지역 초입기 지금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떤 분들은 추석 전에 규제지역을 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9월 7일에 대책을 했는데 바로 규제지역을 갖다가 추석 명절 9월 30일 전에 3주도 안 돼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추석 명절 지나서 아마 마포, 성동, 분당 등 좀 약간 좀 이렇게 급등한 지역, 또 상승폭을 더 키운 지역은 규제 지역을 갖다가 묶일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9월 7일 대책에서 규제 지역이 묶일 줄 알았는데 안 묶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고 아닌 예고편에 예고를 갖다 지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 묶일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강북에 있는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고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9억 이하의 아파트, 또 9억에서 12억까지 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매수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수원, 부평 12억에도 1순위 평균 경쟁률 14대 1을, 제가 여기에 12억이 수원이다. 광명도 지금 12억, 14억, 15억이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앞으로 은평구에서도 분양하는 것도 15억이 넘을 것이고, 그러면 고양시의 아파트도 최소한 9평, 아무리 싸게 민간에서 분양하더라도 9억 이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 드리지만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보니까 1년 새 38% 폭등하고 있는 토쿄 아파트값, 외국인 투자 규제를 예고하고 있고, 불붙은 일본 도쿄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장기 침체 벗어난 일본 아파트값도 상승세로 보이고 있고, 도쿄 핵심지는 폭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면서 규제 완화 후에 대형 재개발들도 속도를 내면서 도시가 매력적인, 특히 이제 도쿄라든지 서울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정말 많이 지금 몰리고 있고, 검은머리 우리 한국인들도 진짜 검은머리 외국인이죠. 검은머리 외국인 한국인들도 많이 와서 내 집 마련, 특히 투자로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멀어진 서민들 불만 커지자 5년 전매 제한이라든지 해외 투자 규제를 갖다 지금 거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의 그런 가격이라든지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아침마다 제가 이제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고양시 아파트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또 내년 되게 되면 또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지금 무주택자로 이런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는 거가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각자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올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내가 종잣돈을 모셔갖고 내후년에는 꼭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갖다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부동산 공부를 갖다 손에 놓지 마시고 꾸준하게 감사스마일과 함께 해 나가신다고 하시면 분명히 내 집 마련 갈아타기를 잘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부동산 특히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지금 자산을 갖다가 꼭 붙들어 매셔야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